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권혁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1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대리 전반과 발생 원인, 그리고 대리권의 제한, 그리고 소멸까지 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본 것은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리인하고 상대방 사이, 현명주의하고 북대리를 보겠습니다. 자, 현명주의라고 교재에 보통 나오는데, 현명이라는 얘기는 예, 드러낼 현자죠. 이름을 드러낸다. 누구의 이름을요?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자기 행위로 보겠죠. 자, 현명이라는 얘기는 이름을 드러낸다. 뭐 어떤 분은 대리 행위를 하려면 얼빵하게 하지 말고 현명하게 하라. 뭐 그게 현명주의라 그러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명이라는 얘기는 본인의 이름을 밝힌다. 즉 갑의 대리인 나는 을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114조 현명하고 관련된 114조 조문을 보겠습니다. 자, 대리행위 효력 114조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권한 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본인을 위한 즉 이익을 위한 이런 얘기가 아니고 법률 효과 기속이 본인에게 간다. 자, 대리인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간다. 이걸 얘기합니다. 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 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직접 대리죠. 상법상의 위탁매매는 간접 대리였습니다. 2항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 표시에 준용한다. 자, 전항의 규정. 자,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즉 전항은 능동대리를 얘기한 거고, 그렇죠. 의사표시를 한 거고. 지금 이 항 얘기는 상대방이 뭡니까? 대리인에게 의사표시한 것 준용한다. 즉 상대방이 본인한테 줘야 될 것을 대리인에게 주면서 아무 말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대리인이 지한테 주는 줄 알고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이거 니한테 주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주는 거다라고 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조문 말미에 보면은 의사표시에 준용한다라는 말 나옵니다. 자, 준용. 자, 준용이라는 얘기는 기준을 삼아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 아들 이름 준용이 아닙니다. 자, 입법 기술상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자, 우리가 장부 적을 때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은 자, 이게 치죠. 법조문에는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준용한다.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115조입니다. 현명하지 아니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115조. 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115조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고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후단이 나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로 미루어 봤을 때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주의 사정으로 봤을 때 내가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꼭 얘기를 안 해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그렇죠. 얼굴 보니까 뭐 대리인같이 보인다. 알았거나 아니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현명은 반드시 뭡니까?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굳이 없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현명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그 본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본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 본다라는 표현도 쓰고 추정한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추정하고 본다는 뭐가 다르냐? 본다는
보인다는 얘기예요. 추정은 안 보이니까 추정하겠죠. 증명력이 좀 다릅니다. 자, 본다는 달리 얘기하면 간주 규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간주가 뭡니까? 이 볼간자죠. 볼간자. 간호사 할 때, 예, 간자입니다. 두루주자. 달리 얘기하면, 예, 비슷한 말로 의제한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의제. 의제라는 얘기는 뭐 의형제 얘기가 아니고, 자, 이 비길 의자인데요. 비길 의자. 그리고 제자는 말을 제. 뭐 건조시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따듬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긴다는 얘기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무승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조문에 본다라고 보는 것을 뭐 간주 규정, 의제 규정이라 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실종 선고를 하게 되면은 예,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예, 간주를 하죠.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언제부터요? 실종 기간 만료시입니다. 실종 기간 만료시 사망으로 간주한다. 즉 권리 능력을 박탈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망한 걸로 보고 그리고 사망한 걸로 본다는 얘기지 꼭 사망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어디 살아서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능력은 박탈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망 간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재산하고 그렇죠. 그다음 잔존 배우자 뭐 재혼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2인 이상이 같은 위난으로 사망을 했을 때 동시 사망으로 추정합니다. 동시 사망 추정. 예, 부자간에 낚시가 가지고 낚싯배가 뒤집어졌는데 둘 다 돌아가셨습니다. 분명히 누구 한 사람이 먼저 죽었습니다. 우리 같이 죽 하나 둘 체크하고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같이 죽은 걸로 예, 추정합니다. 자,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예, 반증으로 예, 다툴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간주한 건 뭡니까? 사망 선고받은 사람이 살아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서 예, 죽은 사람이 산 사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실종 선고, 예, 이 취소 선고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법률 용어 정리를 예, 한 번 더 하고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 더요. 자, 우리가 이상과 이하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상하고 이하. 자, 이 이자가 의로서 이자입니다. 뭐 의로서. 그러니까 5만원 이상이란 말을 쓰게 되면은 5만원을 예,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산점을 포함하고. 5만원 이하라 그러면 5만원 포함하겠죠. 그래서 자, 주유소 가면은 기름 넣은 차 세차를 하는데 뭐 세차비 할인해 주는데 5만 이상 2,000원, 주유를 5만 이상 했을 경우 2,000원 그랬으면은 예, 5만원 그다음은 미만이라 그래야 되겠죠. 5만원 미만은 3,000원 이렇게 해야지 5만 이상이라고 쓰고 또 5만 이하라고 쓰면은 그럼 5만 치 넣은 사람 어디 가란 말입니까? 그렇죠. 갈 데가 없죠. 자, 그리고 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초과라는 게 있습니다. 초과. 초과라는 얘기는 예, 5만원 초과라고 했을 때 5만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왜요? 이 넘어섰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미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만. 미만이라는 얘기는 안일미자, 예, 찰만자죠. 요것도 역시 5만원 미만이라 했을 때 기산점 포함 안 됩니다. 왜요? 5만원을 못 채웠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공동대리는 예, 2인 이상이란 말이 나왔죠. 자, 그래서 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자, 이제 현명주의의 적용 범위는 예,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다 적용이 되고, 수동대리는 오히려 상대방이 현명을 해야 되고, 상행위하고 일상가사대리는 현명주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자동차 대리점, 뭐, 않게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아주머니가 예, 남편 대신해서 숲에 가 소주 사러 갔다. 굳이 내가 남편의 대리 마누라입니다. 칼 필요도 예, 없습니다. 없고. 자, 그 다음에
대리 행위 이제 하자가 나옵니다. 하자가 나오는데, 자, 대리인 행위설에 입각해서 보겠습니다. 자, 116조 대리 행위 하자 1항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진이 아닌 착오,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제한 허위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자,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악이란 얘기입니다. 악이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즉, 대리인 행위설입니다. 어떤 사실을 알았거나, 뭐 악이라 그러죠. 야, 아는데 또 왜 악이라 그러냐 라고 하는 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에 보면은 이 악자가 알악자라고 그렇게 써놨는데,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뭘 알아야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면 악의가 안 생깁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자,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위임. 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자, 본인이 대리인한테 특정한 걸 위임하죠. 특정. 개괄적인 게 아닙니다. 자, 특정한 걸 위임하고. 그리고 대리인은 본인의 지시에 쫓아. 자, 그럼 본인이 뭘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지시할 필요가 없죠.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악이죠.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즉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물건이 탐나는 게 있는데, 자, 이게 하자가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사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모르는 대리인을 내세워 가지고 싸우라고 해놓고 대리인은 모르겠죠. 자, 대리인 몰랐으니까 여기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을 져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리 제도를 악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요런 경우, 자,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받아서 지시에 쫓아 했을 때는 누구를요?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자, 104조에 있었습니다. 자,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런 경우에, 자, 공박은 누구요? 본인을 기준으로 쪼달린다는 얘기죠. 뭐 대리인 지가 쪼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솔, 무경험. 경솔은 촐싹된다. 무경험은 장사처럼한다. 누가요? 당연히 대리인이겠죠. 본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요 정도로 하시고, 대리권 남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조문에는 없는 얘기인데, 자, 이론상입니다. 자, 대리권 남용. 자, 대리권 남용 이론은요, 자, 넘칠 남자죠, 이게. 넘칠 남자. 뭐 이렇습니다. 자, 권한 내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월권 대리가 아닙니다. 권한 내에서. 자, 대리권 있습니다. 그 무권 대리 다 해라는 얘기입니다. 권한 내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현명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도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데? 할 건 다 하는데 가만 보니까 본인의 이익을 해하고 상대방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쓸데없이 돈 대출 받아가지고 이 사람 좋겠죠. 이자 받아먹고.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뭐 배임이란 말 나오죠. 이중lem에서도 배임이 나왔습니다. 자, 요런 경우인데 지금 통설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의사표시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요 단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추 적용한다. 자, 이 얘기는요. 자, 이 배임 행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정도로 하고, 자,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117조 대리인의 행위 능력. 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고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리 행위 중에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죠. 예, 개시가 되죠. 그러면 대리권 소멸합니다. 또요. 파산 선고받죠. 그러면 대리권 소멸합니다. 또요. 원인된 법률 관계는 그대로 있고 수권행위를 철회했을 때 임의대리의 경우에 그렇죠. 소멸합니다. 자, 요 규정을 봤을 때 자 원인된 법률 관계는 그대로 있고 수권행위를 누가 처리합니까? 본인이 처리했을 때 대리권 소멸한다. 즉 수권행위 단독설에 입각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요리 왔습니다. 대리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자,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기속됩니다. 법률 효과는 권리 변동이죠. 자,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대금 지급 청구권 또는 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본인한테 기속하고 또 이 매매 계약이 잘못됐다 나중에 뭐 취소 해제를 하는 경우도 취소권 해제권도 뭐 기속을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능력이 무슨 능력이요?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자, 이런 얘기고. 자, 이제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자, 복대리는 정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이 아니고요. 대리인이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자, 겹쳐 있다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겹칠복자 써서 복대리인입니다. 뭐 배 나온 대리인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각, 을, 병, 정이라고 했을 때, 자, 나는 갑의 대리인 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갑의 대리인은 을이고 나는 복대리인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대리인하고 복대리인은 권한이 같습니다. 아니면 같거나 좀 작은 건 관계없습니다. 근데 크면 안 되겠죠. 크면 어떻게 됩니까? 자, 126조 표현대리가 됩니다. 복대리에도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자, 그러면 120조하고 121조 자, 조문을 보겠는데 자, 돈 보기 전에요. 자, 대충 그 정리를 하고 보겠습니다. 자, 임의대리인하고 임의대리 그리고 법정대리. 자, 복임권이 있냐 없냐. 자, 그거 얘기입니다. 자, 복임권. 임의대리는 원칙 어떻습니까? 원칙 복임권 없습니다. 법정대리는 항상 있습니다. 자, 예외가 있습니다. 임의대리인. 자,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20조입니다.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 법정대리 임의대리 얘기하죠.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때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자,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뭐란 얘기입니까? 본인의 승낙 또는입니다. 또는 부득이한 사유. 자, 부득이한 사유. 자, 부득이가 뭡니까? 이익이 안 되지만 마지못해 억지로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원칙은 없는데 예외 있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법정 대리는 항상 있습니다. 자, 복임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어떤 책임을 지느냐. 책임. 자, 121조입니다.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 전조의 규정이라는 얘기는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선임한 때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다.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다. 자, 요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2항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예,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자, 이때는 책임이 강경이 되는 규정입니다. 자,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자,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자, 본인에 대해서 통지를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즉 네가 지명한 자, 이 복대리인이 하는 행세가 니하고 똑같다. 빨리 알려주든가 아니면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해임을 하라. 자, 요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의 대리인, 복대리인 해임권 있습니까? 예, 있죠.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해임을 태만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법정 대리인은 책임, 예, 항상 있으니까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무과실 책임. 자, 그런데 법정 대리인도 마찬가지로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22조입니다.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과 그 책임.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 뭐 해외 출장이라든지 뭐 등등 있겠죠. 자, 요런 경우에는 자, 전조 1항에 정한 책임만 있다. 어떤 책임요? 전조 1항이라는 얘기는 선임, 예, 감독상의 책임만 있다. 즉 같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그렇죠. 자,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 내는 건 뭡니까? 복대리에도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면 복대리권은 어떻게 소멸합니까? 대리권 소멸하면 소멸하고. 그렇죠. 대리권 소멸 원인이 어떤 게 있었죠?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그 다음에 대리인 피성년 후견 개시. 그렇죠. 그리고 파산 선고 받으면 소멸합니다. 그러면 복대리인도 소멸하고 복대리인도 마찬가지로 피성년 후견인 예, 개시하거나 아니면 성년 후견 개시하거나 아니면 예, 파산했을 때 이런 얘기가 됩니다. 꼭 알아두실 거는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누구의 대리인요? 본인의 대리인. 누가 선임했습니까? 대리인이 선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지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명했을 때는 본인에 대한 통지, 즉 부적임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자, 이런 얘기인데 어떤 분이 아니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인 아니냐고. 난 아무리 봐도 대리인의 대리인 같은데 본인의 대리인 아닌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어쩌다가 한 번씩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예, 집을 예, 빚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내 집 팔아 갖고 네 해결하라고 대리권 줬습니다. 이 사람은 뭐 집 팔러 다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다가 제발 좀 팔아 갖고 해결해 달라 은행에 맡기고 은행은 집 팔러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은행은 또 자산공사 맡기고 자, 대리, 복대리, 복복대리. 자, 복대리인도 또 예,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죠. 예, 복복대리가 되더라.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팔았을 때 효과는 어디로 갑니까?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바로 기속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그 4대 임금 아시죠? 세종대왕. 예. 말년에 몸이 불편해 가지고 임금 자리 때려치우고 뒷방 가자니 큰일 나겠고 임금하자니 몸은 피곤하고 그래서 세자 예, 이분이 나중에 문종이 됩니다. 세자에게 자기 할 일의 일부를 예, 실습시키는 겸 "네가 좋습니다. 네가 좀 알아서 하라."고. 이 대리죠. 예. 그런데 이분도 몸이 약해요. 병약해. 그래 가지고 또 누구를요? 예. 정성 두 분을 앉히죠. 김종서와 황보인입니다. 성이 황씨가 아니고 황보씨입니다. 자, 두 분을 앉혔습니다. 자, 요거 누가 지명했느냐? 세종대왕이 지명했습니다. 이분들 무슨 대리입니까? 복대리죠.
복대리이면서 무슨 대리입니까? 공동대리입니다. 공동대리 원칙 무슨 대리요? 각자 대리. 결국 이분들이 하는 일, 원래 누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세종대왕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대리인은 예, 공동대리 됩니다. 복대리도. 누구의 대리인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표현대리. 아주 어렵죠. 예, 어려운데 알고 보면 아주 쉽습니다. 시험에 많이 냅니다. 표현대리 예, 공부하고, 그 다음 강의 시간에는 예, 협의의 문건대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